올 상반기 미국 증시가 인공지능 물결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베어마켓, 약세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월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는 상당수 글로벌 투자은행들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잇따라 높이고 있는 것과 다른 분석이라 주목이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증권업체 찰스 수왑의 케빈 고든 수석 투자 전략가는 S&P 500 지수의 상반기 상승률 약 15%를 이끈 주도주들 약 60%가 생성형 AI 관련주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등 5개 메가캡이라는 점을 약세장 징후로 봤습니다. 고든 전략가의 분석에 따르면 종목 쏠림 없이 동일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한 S&P 500 동일 가중지수의 상반기 상승률은 약 4%에 그쳤습니다. AI를 제외한 산업, 금융부문 등 업종은 상승 랠리에서 뒤처졌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이는 시장 표면 아래에서 발생해온 약세의 징후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메가캡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험 신호가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월가 대표 증시 약세론자인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최고 글로벌 시장 전략가도 엔비디아 등 몇몇 AI 주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길한 신호라면서 노동시장 냉각, 주택 판매 감소, 소비자 연체 증가 등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서 그는 연말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약 2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티펠의 메리 베니스터 수석 주식 전략가는 성장 약세,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연말 S&P 500 지수가 현재 수준에서 약 13%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BCA 리서치의 피터 베리진 최고 주식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9개월 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면서 침체가 온다면 S&P 500 지수가 3,750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 약 3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약세론자는 S&P 500 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약 25배에 달한다는 점도 증시 고점 징후로 분석했습니다. PER이란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 PER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고평가됐다는 뜻인데 현재 S&P 500 지수의 PER은 과거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이들과 달리 여러 IB에서는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잇따라 높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에버코 ISI는 지난달 기존 4,750에서 6,000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6개월간 S&P 500 지수가 약 10% 이상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월가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분석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기간 모건 스탠리는 기존 4,500에서 5,400으로, 시티그룹은 5,100에서 5,600으로, 골드만삭스는 5,200에서 5,600으로 높인 바가 있습니다. 월가에서 와튼의 마법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가 조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시겔 교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7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더 이상 금리 인하 시점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미국의 5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지수가 2.6% 오르면서 약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번에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발표된 훌륭한 PCE 데이터로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선 파월이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8월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를 확정 지은 뒤에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레미 시겔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택 임대료 가격 하락이 지표에 반영될 경우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근원 CPI와 PCE 추정치가 연간 기준으로 모두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빅테크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고평가된 섹터가 아직 없다면서 기술주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놓는다면 고평가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연준에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은 이미 거대한 금리 인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거나 곧 내릴 태세입니다. 각국의 금리 인하가 빠르거나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을지라도 결국 금리를 내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가 됐습니다. 세계 23개 주요국 가운데 향후 18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곳은 일본뿐입니다. 대부분 올해 중에 인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글로벌 기준금리는 내년 말까지 평균 1.55%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주 빠르게 금리를 올렸지만 이를 신속히 되돌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여전히 금리 인하에 신중한 것처럼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 때보다 훨씬 완만한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각국의 움직임도 저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현재 연방기금 금리가 5.5%지만 올해 말 5%로 내려갈 것으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11월까지 한 차례 내리고 12월에는 80% 확률로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4%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예금 기준금리는 현재 3.75%인데 올해 말 3.25%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내렸는데 올해 두 번 더 내린다는 전망입니다. 2025년 말 예상치는 2.25%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9월에 0.25% 내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상단은 0.1%인데 올해 말 0.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르면 7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총재는 이달 회의에서 채권 매입을 줄이는 양적 긴축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때 금리 인상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엔화 약세와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시장 개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은 아직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만 현재 5.25%인 금리가 연말까지 4.75%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에서는 8월에 0.25% 내리고 이후 연말까지 두 번째 내릴 가능성을 75%로 보고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3.75%로 전망됩니다. 중국인민은행은 현재 1년 중기 대출 금리가 연 2.5%인데 올해 말 2.3%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말 전망은 2%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려 하지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경제학자가 여전히 인민은행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내기 전까지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결제은행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지난달 30일 낸 연례 보고서에서 금리 조기 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해서 다시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그때는 이미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훼손된 뒤여서 모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또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성장이 탄력적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경착륙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비스 가격과 임금 상승 가능성이 있고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금리 인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은 또 금융시스템은 특히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여전히 취약하다고 덧붙였습니다.